안녕하세요. 저는 금호동의 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나플닥터 김영근입니다. 정신질환은 마음의 감기라는 말이 있듯 오늘 이 기회를 통해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제로님들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도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증상이라면 계기 없는 감각 이상 증상, 보통 두근거림, 두통, 식은땀과 같은 감각 이상 증상이 즉각적인 자극이나 계기가 없이 10분 이내 빠른 시간 안에 발생하는데요. 그 외에도 신체적으로 불편한 증상과 극심한 공포감이 동반되어 이것들은 대부분 1시간 이내로 끝이 납니다. 그럼요. 분명한 차이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차이로는 증상의 강도와 길이인데요. 공황장애 환자들이 겪는 공황 발작은 일반적으로 10분 이내 최고조 달하며 대부분 30분 이내 소실됩니다. 반면에 불안장애 환자들의 불안 반응은 짧게는 몇 시간에서부터 길게는 수개월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공황장애 자가진단이라? 공황장애는 공황 발작을 한 번 이상 경험한 후 한 달 이상 추가적인 공황 발작 또는 그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걱정과 불안을 경험하거나 공황 발작과 관련된 회피 행동이 나타날 때 진단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호발 연령은 30, 40대가 가장 흔하고 기저질병이 없는 10대, 20대 청년층에서 가장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특별한 원인이나 예고 없이 반복해서 의심 증상이 느껴질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하여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다양한데요. 스트레스로 인해 흔히 생길 수 있는 정신질환에는 적응장애, 불안장애, 식이장애, 성기능장애, 수면장애 등이 있으며 흔히 말하는 화병의 경우도 스트레스와 매우 밀접한 정신질환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저도 여러분과 같은 현대인이랍니다. 저 역시 현대인으로서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울 순 없죠. 하지만 계속 누르듯 참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티타임을 가지는 것, 차 한 잔을 통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수치를 낮추고 머릿속을 비우는 과정을 거치면서 몸과 마음이 편해지는 시간을 즐기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가벼운 산책 또는 러닝을 하는 건데요.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우리 뇌 편도체에 작용하여 불안, 초조 등 스트레스성 감정을 감소시켜주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도 낮춰줍니다. 이를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신적 안정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권장은 하지만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수면장애는 원인이 복합적인 만큼 복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수면위생의 개선에 중점을 두어 진행되기 때문에 약물치료가 필수적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약물치료가 즉각적인 증상 해소와 야간 수면의 질과 양을 개선시켜주는 등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약물치료의 목적에 상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처방이 필수적이고 약물을 복용하실 때는 수면을 빠르게 유도하고 잘 유지시켜주는지 수면의 질이 정상 수면과 동일한지를 확인해 봐야 해요. 번아웃? 직장인 분들에겐 흔한 일이죠. 과거와 달리 현대인들에게 일은 우리의 감정 세계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인 분들에게 번아웃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번아웃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과도한 업무량, 불충분한 자율성, 부적절한 보상, 커뮤니티의 붕괴, 가치관의 불일치와 불공정성, 이렇게 6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자신의 기여나 노력이 인정받는 느낌이 적으면 번아웃이 발생할 위험이 2배 더 크다고 말하는 연구 결과도 있죠. 그럼요, 다를 수 있죠. 감정을 많이 표출하는 성격에 비해 내면화하는 성격의 경우에는 불안 증상을 많이 느끼기도 해요. 완벽주의가 과다할 경우에는 강박장애, 섭식장애 등과 같은 식이장애를 동반할 가능성이 높고 좌절에 쉽게 빠져 우울증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개방적이거나 외향적인 성향은 높은 도파민 활동과도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조현병, 조울증, ADHD 등의 질환이 발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해요.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힌트예요.
과거 기억에 대한 힌트를 제시했을 때 건망증 환자는 대부분 잊었던 사실을 기억해내는 반면 치매 환자는 이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기억해내지 못하죠. 일반적으로 치매는 기억을 저장하는 단계에서부터 장애가 발생한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는 점점 악화되어 직무 수행 등 일상생활에서의 큰 어려움을 초래하게 돼요. 하지만 건망증 중에서도 점차 진행되는 건망증의 경우에는 기억력 장애 원인에 해당되고 본인 혹은 주변 사람이 체감할 정도의 기억력 저하로 발전한다면 알츠하이머 병과 같은 퇴행성 질환의 첫 증상으로 이해되기도 해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걷기 운동? 걷기 운동은 치매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신건강 영역의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정도로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보고 인식하는 시간과 장소가 바뀌기 때문에 스트레스 감소, 마음의 안정, 그리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죠. 요즘에는 걸음수나 거리를 측정해주는 앱도 많고 걸음수에 따라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는 앱테크 종류도 많아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조금 방문하셔야 돼요. 성인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는 가족, 수사기관, 다른 병원 등 다른 곳에 진료 기록들이 노출될 수 없고 진료 정보가 적극적으로 보호되고 있다는 점을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본인이 동의를 했거나 재판에서 법원의 공개 결정이 났다던가 이런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타인이 환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병원 진료 받듯이 편히 오세요. 하나 더 꼽자면 건강보험인데요. 건강보험 처리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1회 외래 비용이 2, 3만 원 선이라면 비보험 처리 시에는 두세 배 이상의 높은 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본인 부담률이 개인 병원의 경우 30% 정도지만 비보험일 경우 본인 부담률이 100%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시작 전 꼭 필요한 건강보험에 가입하시고 그 혜택을 누리시길 권해요. 끝으로 제로님들에게 건강한 마음을 위해서는 이것만을 꼭 명심해라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네. 건강한 몸에 건강한 마음이 깃든다는 말이 있듯이 건강한 마음은 체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장 쉬운 첫걸음으로는 하루 7, 8시간의 수면 시간을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도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부족한 점은 채워가는 삶, 많은 일과 자극 속에서도 나를 아끼고 지키는 자세가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긍정적인 마인드 또한 노력으로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오늘 꼭 제로님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안녕!